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편입니다. 실기시험 제1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시간이죠. 결산 정리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64페이지가 되겠고요.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의 출제 범위는 회계 원리 부분이고요. 그러면 손익의 정리분계라든가 자동 즉 매출원가 구하는 거, 대손 충당금 설정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수는 총 20점, 그래서 각 4점씩 해당이 되고요. 사용할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사용하는데 일반 전표 입력은 수동 결산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수동 결산은 손익의 정리. 손익의 정리라 하면은 소모품의 정리라든가 아직 받지 않은 수익에 대한 미수수익, 정리분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는 자동 결산을 할 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자동 결산, 매출원가 구하는 거,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는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된 감가상각 명세서를 경비별로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곳, 여기에 나타난 당기 감가상각비를 어디에 반영하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하는 겁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는 일반 전표나 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매출 채권의 잔액 같은 거 알아보고 아니면 어떤 계정의 잔액을 알아볼 때 합계잔액 시산표 가장 많이 쓰고요. 재고자산 수불부는 그렇죠. 매출원가, 즉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할 때 마감을 통해서 수불부를 마감을 하고 나면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에 재고 금액이 뜹니다. 즉 상품별로 떠요. 즉 자산별로 뜹니다. 금액을 어디에? 결산자료 입력, 기말상품 재고액에다 넣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모드를 다 사용할 거니까 연습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차근차근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결산 정리사항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첫 번째, 수동 결산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제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수동 결산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하는데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입력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중요하다 그랬어요. 전표 추가 키를 클릭하여 자동 전표를 생성시킵니다. 자동 전표가 생성되었는지를 알아보려면 다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12월 31일로 열어보시면 자동 전표가 생성된 거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결산 정리사항의 모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결산 정리사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첫 번째 문항입니다. 4월 8일 지급한 임차료, 선급분, 미경과분 60만 원을 계상하다. 자, 4월 8일 날 지급한 임차료래요. 4월 8일 날 지급할 때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4월 8일. 자,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으로 썼어요. 180만 원 중 60만 원이 선급분, 아직 경과되진 않은 분, 즉 내년도 분이랍니다. 그럼 선급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12월 31일 차변에 선급비용
엔터 60만원. 대변에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갑니다. 임차료를 그만큼 줄여주셔야 돼요. 800번대 임차료 60만원. 이렇게 수정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 가보겠습니다. 소모품 미사용액은 11만원을 계상하다. 소모품을 재고조사를 했더니 아직 사용하지 않은 11만원의 재고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렇죠. 미사용액만큼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소모품으로 했느냐, 즉 자산 처리했느냐, 비용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지 소모품비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세요. 소모품이다. 그러면 여기 재고자산 바로 밑에 여기에 소모품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당좌자산 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산에 들어있는 자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비용 처리했다라는 거죠. 판관비 쪽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판매 관리비 오니까 소모품 비로 해갖고 70만원이 있네요. 이 중 11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소모품을 그만큼 11만원 늘려주고 대변에 소모품비를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59만원인가요? 59만원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일반 전표에 차변 3번이죠. 소모품. 자, 소모품 엔터 11만원. 대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소모품비입니다. 11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다시 가서 볼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와서 조회 버튼을 눌렀더니 자, 소모품이 11만원 되어 있고요. 자산에 되어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잔액이 59만원만큼 비용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한다 그랬어요. 식을 알아야 되겠죠? 자, 식은 어떻게 되죠?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빼고, 그러면 설정률이 나오죠? 설정액.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매출채권을 뭐와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움 따로. 이렇게 각자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외상매출금이 얼마나 잔액이 되는지 합계잔액시산표로 가겠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 조금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상단으로 올려서 조회 버튼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혹시 변경됐을 수도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4억 1178만 5천원인데 대손충당금이 86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잔액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계산기 누릅니다. 계산기를 눌렀더니 4억 1078만 5천원이에요. 자, 곱하기 1%니까 0.01이죠. 0.01 빼기 S 86만원 빼줍니다. 86만원. 그랬더니 325만 7,850원을 입력을 해야 돼요. 얘를 어디다 입력할까요? 그렇죠. 자동 결산할 거니까. 결산자료 입력 열셔야 되죠. 자, 결산자료 입력 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계산기 있는데 열리나요? 열립니다.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 1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 자, 안 보이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매출원가는
잘 안 보이죠?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 그냥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눌려서 대손상각의 외상 매출금 란에 커저를 갖다 놓으시고 이 부분에다가 325만 7,85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상각 외상 매출금 란에 클릭하셔서 입력사항 금액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얘 종료. 그리고 그렇죠. 받으러옴 하러 또 갑니다. 합계잔액산표 열어서 받으러옴은 1억 300이에요. 1억 300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네요. 자, 그럼 계산기 눌러서 곱하기 0.01이죠. 그러면 103만원입니다. 요거 그대로 놓으시고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받으러옴란 클릭하시고 여기다 100, 아이고 잘못했어요. 큰일 났어요. 325만 7,850원이었죠. 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103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할 금액, 받으러옴 설정할 금액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항은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럼 고정자산 등록 관리에 가서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서 불러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고정자산 등록 관리에 오셔서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유형자산 총괄이 있고 무형자산 총괄이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 총괄 먼저 하겠습니다.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회사에 고정자산 등록되어 있는 유형자산은 모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차량 운반구와 비품이 있는데 그럼 어떤 금액을 쓰느냐? 단기상각비를 갖다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상각비에 339만 8,296원이에요. 자, 얘를 복사하셔서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다시 열으셔서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 란에 요 란에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숫자를 잘못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셔야 돼요. 또 나머지 또 있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비품 쪽에 오시면 216만 원입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컨트롤 V. 자, 되셨죠? 그런데 또 확인할 게 있죠. 모든 비유동자산이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다 해야 돼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 무형자산 총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 우리 회사에는 무형자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확인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상품만 하래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기말상품 재고액을 알아보려면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하셔야 되죠. 물류관리 탭으로 오세요. 재고관리,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자, 전체에다 놓고 하겠습니다. 마구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품으로 들어오고 나간 게 모두 기록이 됩니다. 자, 마감이 불우되어 있다는 건 마감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기능 모음을 열어서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이랍니다. 자, 선의선출법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적용. 마감. 일괄 마감합니다. 자, 일괄 마감 확인.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으면서 여기 마감 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마감이 모두 됐습니다. 그럼 상품별로 마감이 됐으니까 전체 상품 재고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재고자산 명세서는 반드시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한 월을 조회하셔야 돼요. 자,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12월로 조회합니다. 만약에 3월까지 했다. 그러면 3월로 조회를 하면 돼요. 자, 엔터. 자산별 합계를 보니까 1억 5천이네요. 그죠? 자, 1억 5천에 커저를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C. 요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에 상단으로 올라오시면 상품 매출원가 기말 상품 재고액에 컨트롤 V.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가 3억 1,670만 원이 매출원가로 되는 겁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상품 매입액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 뺀 게 매출원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표 추가죠.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오셔서 조회 한번 누르겠습니다.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 계산됐는지, 감가상각비 계산됐는지, 대손 중단금 설정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결산 정리사항 5문항인데 수동결산 2문항, 자동결산 3문항 풀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